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권과 독점권을 같이 갖고 있고 기소권도 기소 재량권, 기소 독점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검찰이 뭐 마음대로 봐줄 사람 봐주고 미운 사람 다 잡아들이고 뭐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권력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사병처럼 부리죠. 근데 이제 이 검찰이 또 항상 또 충성만 다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단임제 정부에서 임기 말이 되면 차기 권력을 향해서 또 이제 고개를 돌리고 네. 현 정권의 이제 소위 실세들을 임기 말에 이제 또 손을 봅니다. 그게 늘 되풀이됐던 바람이 불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을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 독립시키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공수처 문제가 나오는데 다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죠. 검, 경, 수사권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애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독점에서 분산, 중앙에서 지방,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그리고 소수에서 다수로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인 것이 경찰이 10만이 넘습니다. 12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실제로 수사 부분은 다 진두지휘합니다. 경찰이 1차로 수사를 하고 가요. 수사 그만해 멈출 수도 있고요. 더 해 할 수도 있고요. 가져온 것을 고칠 수도 있고요. 검찰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로서는 수사를 검사 눈 보면서 그 눈 깜짝하면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분산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이 일정하게 분리독립이 되는 겁니다. 네. 검찰도 수사권을 갖고 경찰도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도 검찰에 비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기소 독점주의예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도 물을 수 없어요. 그건 검찰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 내부의 비리도 다른 데처럼 오히려 더 많은지 적지 않지 않겠어요? 권력형 비리가. 네. 근데 그거는 불거지고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합니다. 제 생각은 수사 기능은 검찰 수사 기능이나 경찰 수사 기능이나 다 모아서 네. 국가수사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FBI처럼 만들고 검찰은 기소만 맡고 경찰은 치안만 맡고 또 검찰도 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하자.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이제 검찰이나 이렇게 판사나 아주 특수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처를 별도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공수처 자체도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달라질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수부 없앤다고 해놨더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모양만 바꾸고 일은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대요. 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더라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 만들면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면 3급 이상이 대상자거든요. 고위공무원단. 근데 몇 건이 발생 안 한대요, 사실상. 그렇겠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년에 보면 30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수가 낮은데 빈도수가 낮은데 그걸 위해서 막 공수처까지 막 설립해야 되냐. 일각에서는 변호사들도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 사전 예방 조치가 된다. 우리가 무술을 배우고 태권도 합기들을 배우는 것은 이걸 배워서 상대방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방어의 그렇죠.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령 건수가 좀 적어서 조금 한가하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데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검찰 위에 또 검찰 옥상옥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비합리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조직의 가장 기본 원리 뭐냐 기능을 분산하고 경쟁시키는 것. 그것만이 조직을 건전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그렇죠.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를 견제하며 가는 게 좋겠다는 이제 얘기시죠? 검찰은 또 뭐라고 반대를 많이 하냐면 경찰의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비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가 뭐 투캅스나 영화 보면은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의 비리는 작아요. 어디 가서 뭐 나오면 투캅스 이런 데도 삥 뜨는 수준이죠. 검찰의 비리는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구조적이다 이거죠. 예, 그 덩어리가 요새 크고 영화 많이 나오죠. 경찰은 대형 나오는데 폭탄이고 경찰은 좀 저는 뭐 소형이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쨌든 공수처 설립에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네요. 예, 그 효용이 없을 거다 이거. 이번에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했어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그랬어요? 만들어서 이제 또 한번 운영하면서 또 피해를 봐야죠. 그래도 진전은 진전입니다. 네, 그렇죠. 참 우리가 합의를 많이 봤네요. 민주주의를 실천한 선진국의 예를 좀 잘 봐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고쳐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래서 국회만 열리면 사법제도 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매번 만들어집니까? 예,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 법원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만드는데 엄청난 로비를 해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리고 그 로비가 그냥 간단한 로비가 아니라 무서운 로비잖아요. 이제 와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괜히 이제 등골이 싸늘한 이제 그런 로비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법원에서는 어떤 로비까지 하냐면 하도 대법원에 가면 사건이 쌓여있으니까 대법원 수를 한 20명을 늘리자. 그런데 대법관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국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는데 거의 못 당할 정도로 로비를 해서 그걸 이제 관찰을 무산됐군요, 시킵니다. 그게. 마크맨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을 그렇게 지킨다는 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애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독점에서 분산, 중앙에서 지방,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그리고 소수에서 다수로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인 것이 경찰이 10만이 넘습니다. 12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실제로 수사 부분은 다 진두지휘합니다. 경찰이 1차로 수사를 하고 가요. 수사 그만해 멈출 수도 있고요. 더 해 할 수도 있고요. 가져온 것을 고칠 수도 있고요. 검찰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로서는 수사를 검사 눈 보면서 그 눈 깜짝하면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분산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이 일정하게 분리 독립이 되는 겁니다. 네. 검찰도 수사권을 갖고 경찰도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도 검찰의 비리에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기소 독점주의예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도 물을 수 없어요. 그걸 검찰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 내부의 비리도 다른 데처럼 오히려 더 많을지 적지 않지 않겠어요? 권력형 비리가. 네. 근데 그거는 불거지고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합니다. 제 생각은 수사 기능은 검찰 수사 기능이나 경찰 수사 기능이나 다 모아서 네. 국가수사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FBI처럼 만들고 검찰은 기소만 맡고 경찰은 치안만 맡고 또 검찰도 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하자.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이제 검찰이나 이렇게 판사나 아주 특수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처를 별도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공수처 자체도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달라질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수부 없앤다고 해놨더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모양만 바꾸고 일은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대요. 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더라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 만들면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면 3급 이상이 대상자거든요. 고위공무원단. 근데 몇 건이 발생 안 한대요, 사실상. 그렇겠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년에 보면 30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수가 낮은데 빈도수가 낮은데 그걸 위해서 막 공수처까지 막 설립해야 되냐. 일각에서는 변호사들도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럼 저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 사전 예방 조치가 된다. 우리가 무술을 배우고 태권도 합기들을 배우는.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권과 독점권을 같이 갖고 있고 기소권도 기소 재량권, 기소 독점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검찰이 뭐 마음대로 봐줄 사람 봐주고 미운 사람 다 잡아들이고 뭐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권력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사병처럼 부리죠. 근데 이제 이 검찰이 또 항상 또 충성만 다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단임제 정부에서 임기 말이 되면 차기 권력을 향해서 또 이제 고개를 돌리고 네. 현 정권의 이제 소위 실세들을 임기 말에 이제 또 손을 봅니다. 그게 늘 되풀이됐던 바람이 불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을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 독립시키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공수처 문제가 나오는데 다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죠. 검, 경, 수사권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것은 이걸 배워서 상대방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방어의 그렇죠.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령 건수가 좀 적어서 조금 한가 하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검찰 위에 또 검찰 옥상옥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비합리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조직의 가장 기본 원리 뭐냐 기능을 분산하고 경쟁시키는 것. 그것만이 조직을 건전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그렇죠.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를 견제하며 가는 게 좋겠다는 이제 얘기시죠? 검찰은 뭐라고 반대를 많이 하냐면 경찰의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비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가 뭐 투캅스나 영화 보면은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욕먹을지 모르겠지만